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과학 스쿨은 아니고 그 중학생 상대로 그 방학 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초등학생이라고 얘기를 듣고는 머릿속으로는 그냥 중학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못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차피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소개를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제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저는 어린 학생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렇고 다음에 이제 옆에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 댁에 가셔서 또 이제 리뷰를 잘 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단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아직 한국말이 미국에 너무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혹시라도 제가 쓰는 단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어려우면은 같이 좀 이렇게 공동 번역을 해서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말 번역이 과학이 특히 생명과학은 번역된 단어가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번역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오늘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 이제 뉴스죠. 이렇게 로켓이 우주 누리호가 발사되고 하는 이거에서 그냥 단순히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생명과학 다음에 특히 우리 또 부모님들은 의학 들어가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학, 의생명과학이라는 이런 스핀오프 되는 그런 플랫폼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이 여러분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성장해서 이제 나중에 직업 선택을 하고 할 때에 새로운 그런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미리 좀 얘기를 같이 드리고 다음에 이제 초반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데 부모님 세대나 이제 저 세대 제가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도 아마 나이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큰애가 27살이고 둘째가 24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거의 둘째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이제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 등록금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10년을 제 노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이제 드디어 되는데 저희 세대는 이렇게 무조건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면은 암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스트 대학에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배우고 깨닫고 한 것들은 절대로 과학은 암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을 우리 후세 학생들 후배들에게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 요청이 오면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아버님이 7살 학생에게 세포에 대해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뭔지 설명해 볼 수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포가 뭐라고 생각해요? 몸의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오케이, good, nice. 또, 자, 여기에 왜냐면은 이게 여러 사람의 생각을 더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요?
good, nice.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이루는 물체. 생물을 이루는 물체. 야, 잘 가고 있어. 생물 이루는 물체. 자, 또. 분열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는. 생명에 있는 기본. 여기 이 친구의 키워드는 기본이야, 기본.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몸의 기본. 자, 우리 여기 친구는, 좀 이제, 여기 다른 친구보다 average 나이가, 평균 나이가 좀 큰데, 자, 얘기해봐요. 기본 단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됐어. 기본 단위, 유닛. 자, 우리 여기 어린 친구. 곰팡이 같은 거. 곰팡이 같은 거. 야, 얘가 나왔어. 자,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쳐보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죠? define 하고 정의를 하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얘까지 나왔잖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o right and wrong. 그러니까 뭐 정답 틀린 건 왜 요즘은 컴퓨터가 물어봐서 챗 GPT가 다 찾아달라고 하면. 근데 얘가 찾아준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절대로 제 생각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게으른 사람의 일은 없어요. 그 찾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그거 찾아주세요라고 하던 그 찾는 사람의 일은 없애. 대신에. 왜?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사람 100명, 1000명의 일을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다 하니까. 그죠? 하지만 찾아온 정보를 판단을 하는 거는 역시 사람이 해야 돼요. 나한테 막 이상한 정보도 많이 줘요. 그럼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세포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유닛, 성장,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세요. 세포는, 첫 번째, 생물에서 법칙이 되는 수학이나 물리나 다른 오래된 학문에서는 법칙이 많은데 생물에는 법칙이 2개하고 반이야. 자, 이거는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대학 가서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2개 반이라고 했는데 왜 2개 반이냐면 이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법칙, 세포의 법칙이에요. 모든 세포는 그 전에 있던 세포로서부터 왔다. 오케이? 그 전에 있던 세포로서부터 어떻게? 왔다란 말은 그 전에 있던 세포로서부터 디비전, 나눠져서 세포 분열해서 한 세포가 2세포 돼서 2세포가 4세포 돼서, 그죠? 오케이. 여기서 내가 최초의 세포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최초의 세포를 우리 몰라. 과학으로 아직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최초의 세포가 어디 누군가 간에 그거는 모든 세포는 프리기지스팅, 그 전에 있던 세포에서부터 세포 분열해서 왔다. 이게 세포설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포 아까 얘기했을 때 유닛이라고 그랬잖아요. 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어서. 세포벽이죠. 세포막. 세포막이 있어서 외부와 내부, 세포 안과 밖을 나눠줘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세포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올간이 되고, 그죠? 기관이 되고.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세포. 그래서 세포.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많이 세포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진화예요. 진화. 최근에 이제 진화 이제 해서 이제 노벨상을 단독 수상한 사람도 나오고 했었는데 진화. 그래서 두 가지. 세 번째는 이제 공생설. 공생설은 이게 왜 이거는 절반이냐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어떤 공생설이냐면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기관이 오랜 옛날에 단세포였는데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서로 공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에너지를 생산할게, 너는 그 외 거를 그 나머지를 해줘 하면서 서로 송생, 심바이오시스, 공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공생설이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생물의 법칙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법칙으로 인정하는 그룹이 있고, 아직까지는 야, 조금 더 데이터를 모아야 돼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2.5, 2.5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직 어린 학생들은 그거 다 기억할 거 없고, 세포는 모든 아까 여기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 그거 이제 기억하면 돼요. 유닛, 기본이고, 다른 세포에서 세포 분열로 이루어지고, 그죠?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뭐 박테리아 세포도 있고, 우리 같은, 인간 세포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세포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포는 어떻게 중력 하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수백만 년 동안에 진화되어 왔어요. 적응되어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리호를 타고 지금은 사람 없이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만 올라가고 지금 여기 하루에 수십 번씩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에 지금 현재도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미세중력이라는 환경이 지구와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우주를 무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중력은 약간 번역이 틀린 말이에요. 무중력이 아니고 미세중력.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크로그래비티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줬을 때 마이크로그래비티, 마이크로란 말은 100만 분이라 되잖아요. 100만 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래서 그러니까 미세중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작은 중력. 그런 미세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세중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선생님이 비디오도 이제 보여주고 할 텐데 우리가 중력 1 기압, 중력,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중력 하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세중력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많은 현상들이 미세중력 상에서는 어떻게 달라요. 그죠? 과학의 첫 번째 긴장을 하니까 벌써부터 목이 맺는데 과학의 첫 번째 그 덕목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왜 다를까라고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부모님한테 맨날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생님 옛날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그랬어요. 예? 그게 그 덕담이었어요. 잘 듣고 와라.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좋은 덕담인 것 같은데 과학하는 데에 아주 비효과적인 덕담이에요.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과학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학적인 질문이 뭐냐면 혹시 과학적인 질문이 뭘까에 대해서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궁금한 걸 묻는 게 질문이에요. 그죠? 과학적으로 궁금한 거를 묻는 게 질문인데 우리 친구 과학적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과학적 질문일까요? 과학과 관련된 질문도 과학과 질문이에요. 또 여기 친구 다시 한번 크게 과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질문. 오케이, 굿. 또 질문을 세워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오케이. 봐, 3명만 하니까 벌써 근접한 을 했어요. 과학을 설명하는 질문, 과학을 얘기할 수 있는 질문, 과학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 그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가설이나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 오케이? 그러니까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설명은 뭐냐면은 과학을 설명한다는 말은 궁금한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는 궁금한 게 많아야 돼. 네?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죠?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궁금한 게 많고 궁금한 거 자꾸
물어봐야 돼. 그죠?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수요일. 벌써 수요일이네. 수요일 날 7시에 집에 퇴근하셔가지고 엄마, 아빠, 그래도 거의 한 3분의 1이 아빠네. 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데리고 여기에 이렇게 왔을 수 있다는 것도, 7시에. 야. 와우. 그죠? 질문을 가져야 되고, 다음에 과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여기 바로 못 올라오잖아요. 그죠?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스텝 바이 스텝. 내가 계단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계단은 뭐예요? 자꾸 질문을 해야 돼. 궁금한 게 있어야 돼.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실험할 수 있을까? 테스트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테스트 하려고 하면은 키는 뭐냐면 뭐와 비교를 해야 돼.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나올 거야. 오케이? 비교를 하는 실험을 하는데 비교되는 조건이 하나여야 돼. 조건이 여러 개가 바뀌면, 그죠? 이것 때문에 바뀐 건지, 날씨 때문에 바뀐 건지, 내가 오늘 막 짜증이 나. 그죠? 근데 이게 습도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지, 온도가 높아서 짜증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만 특별히 이런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variable, 변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실험에 대해서 하나여야 돼. 단일 변수. 그래서 가설을 세워주고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결론이 우연히 일어난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통계적인 충분한 실험의 개수가 있어서 통계적인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게 과학의 방법의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면, 그죠? 이거에다가 자기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simple, 간단해. 응? 무슨 누가 킬러무랑 찍어줄 필요도 없어. 요즘 아침에 자꾸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겨우 이해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죠? 기본적인 거는 궁금해야 되고, 그죠? 궁금해야 되고, 테스트, 실험할 수 있는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방법.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암 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암 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뜬금없이 웬 우주에 이걸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한 1년 전에 제가 텍사스에 살다 와서 그런지 휴스턴 근처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우주에 빠지게 돼서 암 대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미세 중력이라는 환경에서 이 환경을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암 대사를 제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암 대사와 항암 치료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우주라는 이 플랫폼, 새로운 환경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널고 이게 제가 그림만 보세요. 내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인지 모르고 슬라이드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자,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해서 누리호가 나왔어요. 자, 이 그림을 보는데 그림보다 제가 우리 뉴스 비디오를 하나 같이 보면서 자, 이거 다 봤을 거야. 그죠? 자,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소리 끄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궁금한 점 한번. 자, 뭐가 궁금해요? 연기가 왜 커질지.
왜 커지는 아유, 뭐, 어디 자기는 뭐, 그냥 처음부터 내가 궁금한 걸 똑같은 걸 얘기해. 저 연기. 그래, 나도 저 연기 되게 궁금했어. 또 궁금한 거. 우리 여학생. 발사대 위에서 하는 연기. 야, 연기도 두 종류야. 야, 나이스. 또, 출발할 때 불이 나요. 출발할 때 왜 불이 나요? 끝. 또, 발사할 때 엄청 크고 흔들리는데 왜 안 부서져요? 왜 안 부서질까? 그지? 왜, 어느, 주변 건물 그러니까 왜 안 녹아? 그지? 녹아야 되잖아. 저렇게 뜨거운데. 그지? 이야, 여기 다 과학자 됐다. 또, 우리 뒤에. 어떻게 올라가요? 끝. 자, 어떻게 올라가요? 야,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물리 교수님 불러야 돼. 자, 또. 왜 불 겉으로 왜 둥그랗게 내고 밑으로 쭉 가요? 둥그란 모양이죠. 둥그런 모양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또. 누가 대답했지? 얘기했나? 이따가 작은데 로켓이 큰데 어떻게 올라? 로켓이 큰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게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지? 대다수 사람들은, 와우! 박수 치고 끝났어. 그지? 박수 치고 끝났는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내가 선생님이 물어보기 전에 집에서 아니면 뭐 물어봤거나 아니면 일기장에, 저 흰 연기는 뭐지? 다음에 우리 어떤 친구가 한 거지. 저 발사 0, 3, 2, 1, 0 되기 전에 위에 나는 저 몰락몰락 하는 저 연기는 뭐지? 라고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있지, 과학자 해야 돼. 그지? 다음에, 야, 저 뜨거운 불길이 저걸 왜 다 안 녹이지? 뭐 이런 생각했으면. 그지? 혹시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사람이 있어? 질문으로? 구글링이라고 그러지. 아니면 요즘 챗 GPT 뭐 이런 거에 물어본 사람. 물어봤어? 네, 좀 신문에서도.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 벌써? 네. 오, 야, 또 어떤 기사가 또 나처럼 궁금한 사람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비디오 꺼놓고 우리 같이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거야, 요 그림이야. 여기 있을 때는 바로 출발할 때는 이렇게 스모그가 나는데 똑같은 에너지거든. 자, 그럼 이제 아까 몇 가지만 내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물리나 엔지니어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뭔가가 공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지? 중력을 반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당기는 힘보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커야지. 그지? 힘이 더 커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더 필요하게 해서 힘을 필요하게 해서 뭐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해. 연료는 뭐를 얻기 위해서 필요해?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엄마가 밥 해줘서 먹잖아. 그지? 나는 그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그 생체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아까 공생한다고 그랬잖아. 응? 그 공생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암세포가 아주 교묘하게 쓰거든. 왜냐면 암세포가 무분별하게 막 자라려고 하면 자기 혼자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세포가 두 세포가 되고 두 세포가 네 세포가 되어서 막 자기 멋대로 자라거든. 정상세포는 그렇게 안 자라거든. 근데 암세포가 그렇게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필요한 집을 짓는데 얘가 정교하게 짓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처럼 암세포는 막 지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어.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도 지어. 근데 막 땡겨다 쓰거든.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대사를 자기가 자기 멋대로 리프로그래밍을 해. 재프로그래밍을 해서 써.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재프로그래밍 하는 그 길을 막아서
항암 효과를 얻어보겠다는 게 내 연구거든. 에너지. 어? 마찬가지야. 그러면 아까 연료도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로켓이 올라가려면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아까 누가 얘기했지? 연료를 어떻게 해야 돼? 연료를 태워야 돼. 산화시키는 거야. 연료를 산화. 맞아? 그지? 우리 몸에도 연료를 산화시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산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있는 저거는 연소야.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차가 가듯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엔진에서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연소시키잖아. 근데 우리 몸에서는 우리 연소를 못 시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이 못 견뎌. 그지? 연소라는 건 거의 폭발이거든? 팡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얻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서 먹은 포도당이나 음식을 한꺼번에 태우면 되니?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순차적으로. 그지? 조금씩 태워서 그거를 ATP라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돈. 우리나라 돈은 원이잖아? 그지?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우리 생체가 쓸 수 있는,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돈은 화폐 단위는 ATP야. ATP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세포 호흡이야. 그럼 그 세포 호흡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태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연소를 하면 그렇지. 폐기물이 나오지. 그 폐기물이 뭐야? 이산화탄소와 CO2와 물. 일산화탄소는 이제 불연소. 잘못하면 불안전하게 연소가 되면 생기는 거고, 그지?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그지? 자, 여기 이제 궁금한 게 나왔어. 자, 그럼 아까 대답해 보자. 저 흰 연기, 저거 뭘까? 흰 연기. 응? 불이 나오면서? 불이 나오면서 생기는, 그러면은 이제 막 타면서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또. 에너지를 태우면서 생기는 연기? 오케이. 또. 수증기. 이야. 수증기. 이야. 왜 수증기일까? 수증기래. 수증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또 올라가야지. 수증기래. 자, 저거에 그거를 보여줄게. 우리나라 고흥에 있는데 고흥에 발사대에 있는 그림은 내가 못 얻었고 나사에 있는 발사대 그림은 봤어. 이게 지금 발사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발사되기 직전에. 저게 뭐니? 발사대 이거는 이제 옛날 챌린지인데, 자, 요거 되기 전에. 이거. 자, 발사되기 전에 발사대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water. 아빠 차, 엄마 차가, 그지? 엔진이 가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쿨런트라는 게 있어. 그지? 열, 뭐라고 그래? 냉각수. 오케이, 끝. 냉각수. 저기도 냉각하는 거야. 그지? 근데, 엔진에서 지구가 당기는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료를 태우니까 연료를 태우는 열이 거의 3000도가 넘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3000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물하고 즉시 만나면 어떻게 되니? 아까 우리 저기 있는 친구가 얘기했듯이 바로 증발이 돼버려서 흰 연기가 팍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sorry. 오빠 내가 넘어진다 그랬잖아.
발사대에서는 막 흰 연기가 나는데 위로 올라가면 힘은 똑같은데 거기서는 연기가 더 이상 안 나지. 그래서 연기가 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연소된 연기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됐지. 그지? 자,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어. 물이 하는 일. 야, 이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친구 얘기해봐. 여기서 물이 또 하는 일. 열을 식혀줘. 그렇게 열이 식혀주는 건 맞아. 또, 자, 엔진이 연소를 하면 저게 거의 폭발이거든? 폭발을 하면 뭐가 또 생길까? 친구. 발사대가 부서지지 않게. 발사대가 부서지지 않게 보호해줘. That's right. 그것도 맞아. 또, 주변 건물들도 물론이고 멀리까지 폭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very nice. Good. 폭발, 여기서 키워야 소리. 음파, 붐 하는 소리. 우리가 저 옆에 공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저게 이제 주로 플로리다에 있는 발사대 근처에서는 못 보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거든. 그럼 저게 붐 하면 소리가 나잖아, 그지? 근데 음파가 되는데 음파가 공기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음파가 줄어드는 그것도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그지? 그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야. 열로도 대부분은 열로 바뀌는데 소리로 바뀌고 진동으로 바뀌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물에 의해서 낮춰지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완전히 모든 거를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무슨 뭐 테스트업을 한 궁금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수준 지금 7살부터 10살, 12살 있는데 그냥 TV에서 누리호 발사했습니다. 온 국민이 박수치고 와 하고 어른들은 무슨 그거 하고 아빠들은 주식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저 하얀 연기가 뭐지? 그지? 라고 뭔가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작은 거에서부터 그냥 한 예로 얘기를 한 거야. 교수님이. 그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씩 찾아보고 이제는 옛날에 우리 때는 막 도서관 뒤져야 되고 막 찾을 게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한테 전화기 게임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 그 대신 확인을 해야 돼. 왜? 틀린 정보가 또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찾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똑똑한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아까 이 친구가 하나 더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 자, 저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돼서 나고 난 다음에 스모그야. 그 전에 몰랑몰랑 나는 연기는 뭐였을까? 발사 뭐던? 발사 준비할 때 전치를 가동시키는 연기. 발사 준비할 때? 오케이, 그렇게 맞아. 발사 준비할 때 생긴 거야. 우리 친구. 그 연료를 태울 수 있게 미리 연을 가열하는 거. 오케이. 다음에 또 여기. 연료의 온도가 낮으니까 오케이. 이게 로켓이 발사될 때 나왔던 불을 막으려고 나왔던 물이 그 불에 다 해가 또 수증기가. 오케이. good. 자. 아주 좋았어.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또 막 이제 내가 원하던 그런 방향성이 나왔어. 맞고 틀리다 정답이 아니라 나는
그 방향성이 맞으면 되는 거야. 그지? 방향성이 맞으면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문단에 뭐뭐뭐뭐에서 잘 끝을 맺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워드를 얘기하고 중간에 이제 못 맺은 사람도 있고 이건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아주 한글만큼 현대 시대에 맞는 알파벳 시스템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 키보드면 키보드, 여러분들 그냥 초성으로 하는 문자 메신저면 메신저 안 되는 게 없잖아. 그지? 조선시대에 만든 그게, 그지? 근데 과학적 언어는 나는 아니야. 왜? 이게 만들 때 목적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라고 만든 언어거든. 알파벳이야. 그래서 대충 얘기해도 뜻이 통해. 야, 이게 사이언스, 특히 생명과학을 얘기하라는 데는 아주 치명적이야. 이게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지? 내가 시험을 보고 정답을 채점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그래서 미안하지만 학생한테 영어 단어를 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진짜 내가 호남에 내려와서 그놈의 거시기 때문에 거시기로 거시기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한테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가라 말타가 안 돼. 발표나 이런 거는 연습을 할 때 있지. 정확한 단어를 선택할. 근데 특히 생명과학은 아직까지 특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정확한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옛날 선배들이 번역을 막 한자로 정말 나도 모르는 이상한 한자로 번역하는 게 너무 많고, 다음에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과목이 아니야. 그래서 한자어로 막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게 되게 많아.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템셀, 내가 할 때 줄기세포. 이거 뭐야? 줄기세포. 전혀 상관없거든? 이게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는 스템이라는 근본이 되는 이라는 뜻인데, 스템을 그냥 줄기라고 번역을 해본 거야. 직역을. 근본이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능적인 근본을 가진 근본적인 세포라는 뜻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냥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 그런 거야. 그럼 이게 무슨 포도나무 줄기에서 나온 줄기야 뭐야? 왜냐하면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이 그냥 말을 해버려. 그렇게 그냥 써.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친구들이, 그런 형 오빠들이 대학에서 2분, 3분, 5분 프레젠테이션 하면 금방 바닥에 나온다. 그런데 말 술술술 잘하고 그럼 자기는 나 교수님 100점 맞았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 어떤 게 뭐냐면 이렇게 발전된 줄기세포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발전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여러분들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토론하고 얘기했을 때 저런 연기, 무슨 연기, 중력, 이런 연기했을 때 같이 나왔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얘기하고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우리말로 다른 사람이, 여기 남매들, 형제들, 자매들 온 사람들이 많은데, 형이 동생한테 설명해서 동생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해한 거를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서 엄마 아빠가 이해하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씩 쌓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씩 쌓여야 내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또 넘어지려고 그래. 봐. 자, 내가 이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추첨할 때 더해서 같이 하세요. 내가 이거 도저히 내가 4명을 뽑을 수가 없다. 내가 다음번에는 선물을 좀 더 보내드릴게요. 아유, 야, 너무 이 그룹이 진짜 너무 잘한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이제 섹션인데, 자, 빨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8시까지죠. 그래요? 그래도 시간을 지켜야지. 자,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 만처음에 뉴스페이스 그래서 뉴스페이스인지도 모르겠는데, 뉴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올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뉴스페이스란 말인데,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이제는 나사가 아폴로, 우리 어렸을 때 아폴로, 그 프로젝트 할 때는 올드 스페이스. 그거는 이제 정부가,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우주라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거버먼트가 이렇게 주도하던 그런 스페이스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정책, 우주 시대가 왔다고 해서 이제 뉴 스페이스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이 저궤도는 이제 더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민간 기업들한테 기술 뭐 이전 내지는 다 넘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달과 그 이상.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목표는 화성의 유인으로 그 사람을 보내서 가는 거.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갔다 왔다가 2년이 걸려요. 이 2년 동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안전하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스페이스 생물, 우주 생명, 우주 의생명 과학에 필요한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그 우주 정거장, 이 우주 정거장이 이제 나사에서 지은 거는 이제 곧 폐기가 되고 민간에서 이제 새롭게 짓고 다음에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은 모듈이 하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모듈을 올리든지 해서 우리만의 어떤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 앞에 이제 애츄리라고 그 통신연구소가 있잖아요. 이제 대전에 있는 게 이제 본원이고 여기가 이제 지원인데 우리가 초창기에 그 인터넷 통신 스피드에 막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도 하고 했잖아요. 뭐 CDMA니 뭐 이렇게 해서 퀄컴이라는 회사를 완전 신생 벤처 회사를 지금 엄청난 이런 회사로 거의 우리가 테스트를 해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회사가 큰 회사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누구예요? 넷플릭스, 뭐 OTT,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컨텐츠 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부 주도로 엔지니어들이 발사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사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제 특히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사체라는 게 거기다가 탄두를 실으면 ICBM이 되는 거고,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모듈을 실어서 우주인을, 우리가 누리호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우주 정거장을 갔다 왔어요. 엑시움 스페이스X 넘버 2가 일주일 동안 미션을 갔다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인 2명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몇 년 전에 이제 김소연 박사라고 여기 광주하고 출신인 우주인이 이제 막 그냥 전국 무슨 뭐 컴피티션 하듯이, 근데 절대로 이런 과학적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무슨 가수 이렇게 뽑듯이 그렇게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다음번 어떤 과정이 생길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돈이 많으니까 엄청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 컴퍼니에서 이분은 이제 그 제일 우주 비행 시간이 많은 나사 출신의 리타이어한 사람이 캡틴이고,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모험가 출신의 재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우주여행 하고 싶어서 이제 간 거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나사의 왕족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갔고, 이 사람은 이제 공군 출신이고, 이 사람은 생명 과학자 이제 뭐 석사 출신인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하고 각자 맡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듈에다가 발사체에 모듈을 싣고 가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요번에 조그만 위성을 쐈잖아요. 그걸 하죠. 그래서 8개인가 쏘고 6개는 잘하고 1개는 잊어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큰 거를 가지고 가서 우주정거장에다가 쏜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정거장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다킹을 해서 사람들이 옮겨 타서 실험을 일주일 열흘을 하고 다시 빠이빠이 하고 내려와서, 러시아 소유주는 바다가 없으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김소연 박사가 너무 세게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서방의 우주 이 캡슐은 어디로 떨어지면 바다 위로 떨어지거든요. 이제 바다 위로 떨어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리커버해서 이제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데, anyway. 그래서 이제 우주 정거장이 이제 저궤도에 있는 거는 민간.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보냈듯이 큐브 새틀라이트라고 해서 조그만 거에 보내는데, 그거를 관측용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실험용 어떻게 컨트롤 하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저궤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꼭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엔지니어, 수학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됐든지, 매스매티션이 됐든지, 뭐 지구과학을 전공하든지, 전공이 뭐든지 간에 이제 지구의 원G 중력하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 미세 중력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뭐 여기 있는 거 다른 거를 막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정의를 조금 구태하자고 하면, 저는 연구가 clinical science, 그러니까 임상 생명과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우주도 기초보다는 임상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space medicine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space biology가 되고, 뭐 같이 얘기하면 space biomedicine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사에서 원하는 거는 첫 번째는 다른 실험도 중요하지만 astronaut의 welfare, astronaut의 건강 유지에 대한 확실한 실험과 건강 유지에 대한 모든 그런 미세 환경 속에서의 우리 인체가 받는 연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프라이어리티가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 바이올로지가 뒤처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2년 동안에 먹어야 되잖아요. 미세 중력하에서 뭘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션이라는 맷 데이먼 영화를 봤잖아요. 감자 키우고 하듯이. 그거 실제적으로 2년 동안에 거의 자급자족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가 음식 세이브 가지고 갔던 게 탈이 난 거나 하면은 뭐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agriculture, 농생 제가 광주 가고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고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식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고 그렇게 한데, 뭐 식물이 됐던 분자 생물학이 됐던
그 자기 전공한 그 분야에서 지상의 원지에서 하던 일을 미세 중력하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프로젝트를 디자인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할 일이 생겨요.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다시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거고, 오히려 우주라는 진입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오히려 더 따라잡기가 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설명이고, 혹시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텐션 스팬이 짧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봐서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질문하는 시간.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오늘 끝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자, 이게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우주인이 우주에서 물방울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건데, 요거 한번 봐요. 이게 물방울이에요. 자, 학생 여러분. 자, 물방울이에요. 자, 저 물방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본 과학적, 그 물리적, 그로 알았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 눈에 보이고 다른 점 느끼고, 뭐 어린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한번 다 얘기해 볼까? 자, 우리 이 친구들은 뭐 아주 그냥, 자, 우리 여기서부터, 자, 물이 떠다녀. 물이 떠다녀요. 오케이, 떠다닌다라는 말은 오케이, 나중에 얘기할게. 떠다닌다. 딱 여기 탱탱물처럼 튕겨요. 튕겨요. 오케이, 튕겨. 오케이, 튕겼어. 다음 또 모양이 일정해요. 모양이 일정해. 어떤 면에서 모양이, 어떤 면에서 어때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모양이. 물을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지금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데 모양이 일정하고. 오케이, 나이스. 물이 중력 때문에 그냥 아래 가라앉아 쏠러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요. 중력이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요. 또 동생. 그러니까 탁구하는 것 같아요. 탁구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랑 제일 비슷해. 또 친구. 중력에서 물방울 형태, 그 동그라미 형태로 있는데 물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큰 바닥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흘리지도 않아요. 흐르지도 않아. 야, 오케이. 야, 그 내포하는 많은 의미가 있어. 오케이. 또 우리 친구. 어린 친구. 터지지가 않아요. 터지지가 않아. 그래. 터지지가 않아. 야, 그 아주 의미 심장한 말이야. 우리 친구 뒤에. 맞대에 붙지를 않아.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저 말을 합니다. 물 분자가 터지지가 않는다라는 저 말을 가지고 우리 조금 그 과학을 조금, 물리를 조금 더 배운 큰 학생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저 터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물이 보이지만 저 안은 저게 뭘로 이루어져 있지? 물 분자지? 물 분자 혹시 화학식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 H 뭐? H2O? 그룹? 이런 또 썰렁한 농담하면 안 되나? H2O, 그지? 화학, H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그지?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후자로 이렇게 그려. 왜 이렇게 그리는지 이유 아는 사람? 이것도 알아? 어린 학생들이? 왜 이렇게 안 그리고 H도 여기 하나 있고 H도 여기 하나 있는데 내가 O야. 그지? 내가 산소 원자고 수소 원자 여기 하나 있고 수소 원자 하나 있으면 우리 평등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고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겼어. 그 왜? 이렇게 생겼어. 맞아.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힘 때문에 그래. 힘이라는 거는 뭐야?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거야. 여기에 이게 결합이거든. 수소 원자하고, 그지?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맞나?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을 해서 결합이 됐는데, 이 결합이 결합 안 한 물에 뭐가 있어? 여기 전자가 두 개가 있어. 전자가. 이 전자가 그 사이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당겨.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이렇게 120도야. 그지? 그래서 물이 갖는 모든 성질은 어떤 성질? 얼음, 수증기, 물이 갖는 모든 좋은 성질은 뭐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과학에 이유 없는 건 없어. 오케이?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진짜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지? 진짜야. 엄마 아빠도 공짜는 없어, 있지? 뭐를 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두 번째,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생물에서 시스템에서 완벽한 시스템은 없거든.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으면, 어떤 성질이 있으면 그거는 이유가 있어. 대부분이 구조적인 이유야. 물 분자가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사이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기 전자 쌍이 두 개가 있어. 누구하고? 여기 수소하고 결합을 하지 못한 산소의 전자 쌍이 있어서 이 전자 쌍이 결합은 못했지만 전자가 그래도 뭐가 있어? 힘이 있어. 인력이. 작은 인력이지만 이 인력이 있어서 이 결합이 된 이 공유 결합을 당겨.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하고 또 뭐를 할 수 있어? 인터랙션. 오케이?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지편전 학자의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결합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이 결합이라는 게,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결합인데, 그지? 수소 결합은 공유하면서 생기는 결합이 아니야. 그냥 옆에 가까이 있어도 생기는 인터랙션이야. 영향력이야. 근데 이거를 한글 번역을 하면 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걸 다 그 결합과 이 결합의 그 결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학생이 오케이? 본딩하고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그냥 가까이 가도 인터랙션, 영향을 받는 거야. 그지? 검정색 서해할 때 아니면 물감은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묻잖아.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그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물 분자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작은 영향과 영향이 혼자 있을 때는 작지만 그게 분자들이 많으니까 합쳐지면 꽤 강한 뭐가 돼? 힘이 돼. 그게 우리 생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거든. 그지? 근데 이걸 단순하게 결합 딱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이해를 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도 그러면서.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서 뜨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얼어도 그 밑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겨울에 다 안 죽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이루는 동안에 빙하기를 거쳤어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야. 그 구조 때문에. 오케이? 구조와 기능의 연관성이 있는 거야. 구조와 기능의 연관성. 오케이? 그러니까 기능을 생각해. 구조를 보면 기능을 생각해야 돼. 그지? 어떤 기능을 보면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지? 다음에 기능이 변한다라는 말은 구조가 살짝 변하는 거야. 뭐냐면 스위치. 우리 스위치 있지, 집에. 전등 스위치. 전등 스위치가 껐다 켰다 스위치도 있고, 그지? 너희들 방의 스위치는 껐다 켰다고, 엄마 아빠 방의 스위치는 뭐야? 아니야, 무드야, 이렇게. 그레이디언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그게 뭐야? 10%, 20%, 30%, 40%, 50% 되는 스위치가. 생물에도 스위치가 단순하게 꺼졌다, 커졌다 하는 스위치가 있는 반면에 정도에 따라서 더 줘야 되는 스위치가 있고 꺼져야 되는 스위치가 있어. 그지? 이런 것들이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거든? 단백질에서. 단백질이 이 결합에 의해서. 근데 이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인터랙션이야. 근데 이 인터랙션을 분자적 수준에서 보면 작은 그런 수소 결합, 이온 결합, 반덴발스 포스, 뭐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지만 작은 그런 결합들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런 결합들이 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미세중력상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저 물 분자가 저렇게 지구상에서는 물을 부으면 지금 어떻게 되니? 나 이거 넘어지면 안 돼.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니?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저렇게 덩어리가 안 되고 깨지잖아. 이게 응집력이 안 되고 깨지는데 떨어지는데 저기서는 아까 탁구 얘기하듯이 바운스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재밌지? 그지? 그러니까 야, 나이스. 내가 이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 중고등 광주과학 학생들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1시간 얘기하면 내가 늙어. 여러분 광주과학 학생 아니지? 야, 내가 광주과학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늙어. 응? 얼마나 시원해. 오케이?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 70%가 물이래. 오 마이 갓. 근데 70%가 물인데 저기 올라가서 실험도 하고 생활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 모든 물들이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당기고 그거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누가 작용을 해? 근육이 작용을 해. 근육이 작용해서 그거를 다시 위로 올려줘. 근데 저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어. 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위로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머리에도 물이 있어. 뇌수. 머리가 터지진 않지만 어떻게 했니? 아프겠지. 다음에 머리는 골이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지. 압력은 느끼지만 눌러주는데 눈도 눈물 나잖아. 눈이 있잖아. 그러면 눈에도 뭐가 있어? 안압이라는 게 압력이 생기잖아. 그럼 안압이 생기면 내가 눈의 기능이 뭐지? 보이는 거지.
그러면 눈의 기능에 영향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그지? 그지? 근데 나사가 이거를 몰랐겠니? 알았어.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듯이 뭐를 해야 돼? 과학적인 실험을 해야 돼. 과학적인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변수가 어때 돼야 된다고? 해야 돼. 근데 올라가는 우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유전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올라갔다가 이 친구가 올라갔다, 저 친구가 올라갔다가 이 친구가 올라갔다 와. 근데 느끼는 증상은 다 비슷비슷해. 그지? 그러니까 뇌피셜 느낌은 오는데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던 차에 2019년도에 기발한 실험을 해. 이 친구가 스캇인데 이 친구에 누가 있어? 쌍둥이가 있어. 우주인이야. 우연이야? 쌍둥이 우주인이야. 근데 쌍둥이도 두 가지 종류의 쌍둥이가 있어. 어떤 쌍둥이가 있지? 일란성, 이란성. 야, 너희들 어떻게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쌍둥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더라?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하고 어떻게 달라? 다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이 사람들은 일란성 쌍둥이야, 이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이 사람들의 DNA가 어때? 하나가 아니고 다른 말로 지편전. 내 말뜻 이해했거든. 내가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을 내가 원망 안 할 수가 없어. 봐, 몇 살이지? 6살? 9살, sorry. 9살인데 9살 학생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해했거든. 근데 정확하지는 않거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일란성 쌍생아란 말은 여기에서 뭐가 같다? 하나다가 아니라 뭐가 동일한 뭐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DNA도 신문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동일한 유전체, 지놈, 게놈이 아니라 지놈, 오케이? G를 이제 독일식으로 발음하지 말고 우리가 왜 언제적부터 독일식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놈. 동일한 뭘 가지고 있다? 유전체. 유전체라는 말은 뭐냐면 DNA라는 말은 이것도 한글을 그어야 돼. 우리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단수 복수를 못해가지고 맨날 우리 그 장문 선생님이 빨간색이 내 그냥 단수 복수 개념 없이 썼다고 그냥 새빨갛게 코렉션이 들어가. 그지? DNA라는 거는 그지? DNA는 인디비드 단수고 DNA가 뭐야? 왜? 우리가 염색체가 몇 개? 염색체가 2개? 다시 2개 괜찮아. 근데 염색체가 몇 개? 우리가 사람은 염색체가 46개. 23쌍. 23쌍이야. 쌍이야. 왜 쌍이지? 한 쌍은 누구한테서 받아? 한 쌍은 정지 안 하는데 한 쌍은 누구? 한 쌍은 아빠, 한 쌍은 엄마한테서 온 거야. 한 쌍은 아빠, 한 쌍은 엄마한테서 왔어. 그게 합쳐져서 내가 된 거야. 그지? 여기 일란성은 그 일란성 동일한 우주적 몸에 할 수 있는 모든 생활 테스트, 폰익스 인지 죄송합니다.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저희 질문 시간을 좀 줄이고 교수님이 하고 있는 수업 스타일이 강의 스타일이 참여 수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질문은 많이 오가서 질문 시간을 없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떠실까 하는데 혹시 어떠실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감사합니다. 네,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야? 생화학적 테스트, 커니션 테스트. 이건 뭐냐면 인지 테스트야. 인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 왜? 화성까지 보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인지 장애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우주선이라는 공간이 아주 밀폐된 공간이잖아.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는 나사가 굉장히 걱정합니다. 인지 테스트, 다음에 에피제노믹스 테스트. 이거는 뭐냐면 후생 유전학. 이것도 이제 나도 참 모르는 한자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유전체가 유전적인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유전체가 변한다라는, 유전자의 발현이 변한다라는 게 후생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후생 에피제노믹스. 오케이. 다음에 그냥 여기서 터미놀로지는 나중에 배우거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유전체가 환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어,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 10년, 15년 정도밖에. 이렇게?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에피제노믹스라는 말은 없었어. 자, 에피제노믹스, 후생 유전학생.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이게 유전자 발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발현, 단백질이나 RNA나 번역이 돼서 아니면 단백질로 발현이 만들어져서 기능을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쌍둥이 동생하고 위에 있는 형하고, 내가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잘 모르겠다. 스캇하고 여기 있는 쌍둥이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는 거야.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새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 세포가 이거 몇 개라고 해야 되나? 내가 숫자가 또 헷갈리네.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세포 수보다 100배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어. 같이 살고 있었어. 우리가 깨끗한 줄 알았어. 근데 미생물 같이 살고 있어. 어디에? 장, 또 손, 입, 어디? 스킨. 이렇게? 살. 그렇지. 살, 스킨, 살. 이렇게. 자, 그 미생물들이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몸이 좋을 때는 같이 도와주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이거를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얘네들을 미생물을 나쁘다, 미생물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생물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흑백 논리로 뭔가 결론을 내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해. 오케이? 다음에 프로티오믹스는 이제 그 모든 단백질들의 전체. 다음에 피지올로지는 생리적 현상. 생리적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 금방 알고 있지, 열 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음에 또 하나, 이게 텔로미어라는 게 나중에 내가 볼 거예요. 뭐냐면 텔로미어가 뭐냐면은 우리 염색체 끝에 이렇게 반복되는 DNA 서열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서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를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텔로미어 이 길이가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점점 줄어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노화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병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올라갔던 스캇의 텔로미어가 늘어나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이야, 진시황이 찾던 불로장생이 저 위에 있었네. 이거 굉장히 인트레스팅해요. 재밌었어. 자, 이러한 데이터를 다 얻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AI가 나오니까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직도 다 분석이 안 끝났어. 초기 분석이 끝나서 2019년도에 사이언스 페이퍼 논문이 나왔고 계속 이것도 포탈에 오픈소스에 올려놓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몇 가지 결론이 나온 거는 텔로미어 랭스가 방금 얘기했듯이 텔로미어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이 크로모솜의 끝에 이 부분이야. 자,
크로모점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부모인가 보다. 선행학습을 또 시키네. 자, 이게 부모님들 분자생물학에서 배운 거하고 옛날에 형태로 옛날에 먼저 발견된 거하고 혼선이 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염색체예요. 이 염색체는 뭐냐면은 산업혁명 때 염료가 발견되고 나서 손에 집에 염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손에 염료를 묻히고 왔어요. 그죠? 이건 내 피셜인데. 염료를 묻히고 왔어. 근데 옆에서 일하던 현미경 보는 사람이 그거 뭐 묻었네 그러면서 내가 현미경 볼 때 써봐야 되겠다고 하고 세포를 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래서 크로모좀이라고 붙인 거예요. 크로모라는 거는 바디, 염색. 그러니까 염색이 되는 바디예요. 그래서 염색체인 거야. 그래서 분열하는 세포를 봤더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보였고 그 개수를 봤더니 일정한 수가 세포마다 있다고 해서 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운 신드롬 같은 그런 유전병 이게 분리가 안 된 그런 유전병들은 다 염색체 스타디를 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분자생물학이 나오면서부터 뭐냐면 이 염색체를 더 분자수선해서 뜯어보면 저게 DNA 페어가 3 곱하기 10의 구승 베이스 페어가 3 곱하기 빌리언이죠. 빌리언 베이스 페어가 쭉 있는 게 몇 쌍이에요? 아까 내가 몇 쌍이라고 그랬지? 23쌍이 있는데 XY 염색체 빼고 22쌍이 각각이 있는 게 길이가 다 달라요. 1번이 제일 길고 22번이 제일 짧고 그 길이가 있으면서 있는 것들이 한 쌍이 마주보고 있는 쌍이 그게 쌍이 있으면서 거기에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서 그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얘네는 핵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열을 할 때는 핵막이 없어지니까 쫙 퍼져서 분열할 때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실수하지 않고 동일하게 카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한테 카피하라고 카피 머신 100페이지짜리를 시켰는데 아들이 중간에 3페이지 빼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카피하기 정확하게 하는 게 순수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애고 레플리케이션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얘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제일 컴팩트하게 있고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하고 나눌 때는 어떻게 해? 나눌 때의 제일 목적은 어떻게 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정확하게 나누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이 보인 게 뭐냐면은 제일 컨덴세이션, 제일 단단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염색체를 저런 식으로 그려보니까 얘네들이 분자생물학을 배우면서 DNA를 보고도 이렇게 그리고 저게 이중 나선 구조라는데 저기에 어디에 이중이 나선이 있고 GCAT가 뭐 반복이 있고 GCAT가 페어를 한다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또 세종대왕 같이 편견학자들의 내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맥락을 히스토리를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있는 거지. 텔로미어는 한 줄로 쫙 핀 상태에서 제일 끝이에요. 끝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보니까 안 줄어들는 거예요. 우주에 가니까. 이거 정말 대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노화하고 굉장한 영역의 관계가 있고 저게 줄어들므로 해서 많은 질병, 병리적 현상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뭐 영리적
병원 그런 거 실험하고 있는 많은 서구의 캐피탈 자본주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환자 병원 차릴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케이? 자, 이것도 녹화되나?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뮨 시스템 두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의 효과가 있어요. 플루 백신을 맞았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그래서 이제는 나사에서 우주인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안심하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겼어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데 유전자 발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서.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생긴 변화가 내려와서는 다시 원래 베이스라인, 원래 그걸로 돌아왔어요. 오케이? 그런데 안 돌아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적인 게 안 돌아온 게 보여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그 연구 이제 토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요구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논문을 내는 연구라기보다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뭐냐면 카운터 메저라고 해요. 카운터 메저.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리퀘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5가지 위험 요소를 디파인을 했어요. 방사선, 고립, 거리, 중력장, 다음에 폐쇄된 환경.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연구 토픽으로 삼고 있는 2가지는 방사선하고 중력장이에요. 방사선은 이제 cosmetic radiation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주 정거장만 해도 이 레디에이션에 안전해요. 왜?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듯이 자기장의 그 대부분이 그 레디에이션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 태양에서 오고 다음에 저 멀리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의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저 궤도만 해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 화성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제 저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 방사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필요하고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미세중력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음에 간단한 예로 이제 얘기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아마 우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금 감소가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다음에 뼈가 본로스 그죠? 뼈 성분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몇 %씩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가? 그런 연구가 있고, 다음에 저는 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암 연구에서 제일 제 개인적인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받는 중력에 의해서 받는 압력이 더 따라가기 때문에 안압.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신드롬을 센스라고 그래요. Space Flight Associated Neuroocular Syndrome 그래서 신드롬이죠. 그래서 신드롬에서 센스라고 하는데 이런 신드롬들은 모든 우주인들이 다 겪고 있었어요. 내가 아까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빼고 얘기했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scientific 자, 이 트윈 스터디가 자, 아까 내가 완벽한 건 없다고 그랬어. 시스템이. 그죠? 이 트윈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트윈 스터디의 장점, benefit. 트윈 스터디의 장점. 한꺼번에 2가지의 결과. 오케이. 또 아까 키 중요한 퀘션이 뭐였죠? 이때까지 많은 우주인들이 개별적으로 올라가서
비슷한 증상들을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원인도 생각을 했어. 하지만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 왜? 서로 몸이 다르니까 어떻게 뭐가 달랐기 때문에? 염색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전체. 염색체, 유전체가 달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왜? 이 사람이 가진 유전적 결함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우주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뇌피셜상 분명히 우주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하지만 아이씨 이런 소리 또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방송에서는 그렇게 막 얘기해. 그죠? 제가 제일 그 프로블럼이에요. 근데 사이언티픽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단점이 있어. 완전하진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아? 누가 얘기해 볼까? 자, 이 스타디의 제일 큰 단점, 장점은 같은 유전체를 가진 사람을 대조군으로 쓴 거예요. 지상에다가 놔두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어디에서 우주에서 340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난 그 변화를 비교를 해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우주 환경 때문에 일어난 변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래도 단점이 있어요. 완벽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오케이. 자, 이 친구. 자. 두 사람의 기준, 오케이. 또. 그 사람이 DNA나 염색체 이런 거는 같아도 두 사람이 또 다른 양분을 가졌으면 몸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 자, 예, 여기요, 우리. 어떤? 잘하는 환경? 오케이. 잘하는 환경? 또. 먹는 게 달라. 오케이. 먹는 게 달라. 오케이. 그것도 이제 우주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먹는 건 아마 같이 줬을 거야. 똑같은 걸로. 야, that's good. 그것도 컨트롤 해야 돼. 먹는 거 다 같은 걸로. 오케이. 또, 여기 친구. 여러 가지 그래, 여러 가지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거는 한 쌍의 결과야. 한 쌍. 적어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이런 결론이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게 뭐가 있냐면 우연히 정말 번개가 벼락 맞을 확률로 일어난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냐면 어떻게 증명하지? 넷 넘버를 넣는 모수를 늘려서 어떻게? 통계 분석.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통계를 안 가르쳐요.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가 과학에서. 통계적으로 이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한 쌍이 아니라 몇 쌍? 5쌍, 10쌍, 20쌍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동물 실험은 가능해. 선생님은 그래서 인간 윤리가 있기 때문에 생물 실험할 때 뭐를 쓰지? 실험 모델을 써. 초파리, 지렁이, 그지? 다음에 생쥐, 오케이? 마이프에버의 생쥐, 다음에 원숭이도 너무 힘들고 비싸고. 그래서 생쥐를 많이 쓰는데 생쥐를 쓰면 적어도 몇 마리를 쓰냐면은 그러니까 그룹당 10마리, 한 그룹에 10마리.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그룹에 10쌍의 쌍둥이를 써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아무도 어느 나라에서도 윤리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실험 디자인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완벽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그 한 증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실험을 한 예가 될 수는 있는 거야.
이해됐니?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고 정보를 자기가 자꾸 이렇게 맞는 정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하루 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끈기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그지?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12년 후에는 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또 누가 광주과학관에서 특강을 할 때 그때쯤이면 나도 여러분 요만한 7살짜리 손자 손녀가 있겠지? 그러면은 있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와서 who knows 누가 알아, 그지? 이런 그런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또 꿈을 가져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과학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